어르신들, 제발 그 비싼 치매 보약부터 찾지 마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귀와 발가락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뇌의 전원을 켜는 비밀은 약병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주치의이자 가운 입은 듬직한 아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도 영양제 회사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돈 한 푼 안 들고 뇌를 20년 젊게 만드는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어지시나요? 우리 몸 안에는 잠든 뇌를 깨우는 4가지 비밀 리모컨이 이미 달려 있습니다.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몸에 있는 이 스위치만 제대로 누르면 멈춰있던 기억력이 다시 돌아오고 머릿속 안개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며칠 전 74세 최성길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엉엉 울고 가셨습니다. 평생 다니던 공원 길인데 갑자기 집으로 오는 길을 잊어버려 길 한복판에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내가 이제 진짜 바보가 되는구나 싶어 자식들 얼굴 보는 게 너무 두렵고 미안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초간단 동작들을 딱 3개월만 실천하시고 지금은 손주들과 영어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할 정도로 정신이 아주 맑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나이 탓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는 죽은 게 아니라 단지 전원이 잠시 꺼져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오늘 그 전원을 다시 켜는 법을 저희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마음으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르신들,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르신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아들 같은 제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실 때입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을 찾아주신 74살의 최성길 어르신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참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어느 화창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인데 버스 정류장에 서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지는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집은 어느 쪽인지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이고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그 당혹감을 어르신은 결국 주저앉아 울음으로 터뜨리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바보가 되는구나. 이제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되겠구나. 하는 말로 다 못할 공포 때문이었죠. 이런 상실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기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최성길 어르신도 며칠을 방 안에서 혼자 엉엉 우셨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어르신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어르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르신의 뇌가 다시 젊어질 준비를 끝냈습니다. 하고 환하게 웃어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를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다 죽고 머리가 굳어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학계의 최신 연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90살이 넘어도 새로운 세포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살아나고 싶어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고생하며 사느라 뇌를 깨우는 방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뇌 전원을 다시 켜는 마법 같은 리모컨을 가져온 것입니다. 뇌는 아주 정직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 자극을 주면 반드시 기억력이라는 선물로 보답을 합니다. 최성길 어르신도 저랑 딱 3개월만 이 동작들을 실천하시고 지금은 손주들과 영어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할 정도로 정신이 아주 맑아지셨습니다. 며느님이 아버님 요새 왜 이렇게 똑똑해지셨어요? 하고 깜짝 놀란다며 자랑을 늘어놓으시더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의 전원을 켜는 첫 번째 리모컨부터 눌러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의 귀입니다. 귀를 자극하는 게 왜 뇌 건강에 결정적일까요? 우리 몸에는 뇌에서 시작해 심장과 폐, 그리고 온몸의 장기를 연결하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길고 중요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뇌에서 시작해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다스리는 아주 고마운 신경이죠. 그런데 이 신비로운 신경이 우리 몸 밖으로 살짝 얼굴을 내미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귀입니다. 그래서 귀를 자극하는 것은
뇌를 직접 만지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냅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해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양손을 들어서 귀의 윗부분을 잡으세요. 그리고 기분 좋게 바깥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3초 정도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은 귀의 중간 부분, 마지막으로 귓불이 있는 아랫부분까지 차례대로 잡고 바깥으로 부드럽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딱 10초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아, 귀가 시원하게 늘어나는구나 하는 느낌만 받으시면 됩니다. 귀를 이렇게 당겨주면 우리 뇌의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부교감 신경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이때 귀를 자극해주면 뇌가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뚝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해외의 유명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의 균형이 회복되고 심지어 뇌 속의 염증 수치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최성길 어르신도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이 운동을 며칠 하시더니 잠을 기가 막히게 잘 자기 시작했다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뇌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청소가 됩니다. 귀 운동으로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깊은 수면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뇌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 뇌의 입구를 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리모컨을 만질 차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목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거북이 목 회전 운동입니다. 우리 목뼈 양옆으로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추골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혈액은 뇌의 뒤쪽,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 소뇌와 생명을 유지하는 뇌간으로 산소를 실어 나르는 아주 소중한 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목 주변 근육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이 통로를 꾹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고 머리가 늘 멍해지면서 자꾸 깜빡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를 따라 아주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핵심은 거북이처럼 아주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빠르게 돌리지 마세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아주 천천히 돌렸다가 제자리로 오시고요. 다시 왼쪽으로 아주 천천히 돌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딱 5초면 끝나는 이 동작이 뇌에는 생명수 같은 혈액을 공급해줍니다. 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좁아졌던 통로가 다시 활짝 열립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뇌 속으로 콸콸 공급되는 것이죠. 최성길 어르신은 평소 스마트폰을 보느라 목이 늘 뻐근하셨는데 이 동작을 배우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 맞습니다. 목을 풀어주는 것은 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의사로서 정말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혈압이 아주 높거나 평소 목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돌리지 마시고 아주 살짝만 까닥 움직여 주셔도 충분합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부드럽게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귀와 목을 먼저 자극하는 이유는 뇌로 가는 입구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입구가 막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고 공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길을 터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뇌의 입구를 열었으니 다음 파트에서는 뇌세포에 직접 비료를 뿌리고 뇌의 지도를 넓히는 더 강력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혀와 발가락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청춘의 기억력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곁에서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이제 뇌로 가는 길을 시원하게 열었으니 본격적으로 뇌세포에 영양가 넘치는 비료를 듬뿍 뿌려줄 차례입니다. 앞서 우리가 귀와 목을 만져서 뇌의 입구를 활짝 열었다면 지금부터 하실 두 가지 동작은 뇌의 깊숙한 곳을 직접 자극해서 세포가 새로 자라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십시오. 세 번째 동작은 혀 밀고 돌리기 운동입니다. 지금 바로 입안에서 저를 따라 해보세요. 먼저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아주 강하게 3초 정도 밀어 올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혀를 입안에서 크게 원을 그리듯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딱 15초면 충분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시면 내가 혀를 얼마나 크게 잘 돌리는지 확인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어르신들, 혀가 왜 뇌 건강의 핵심인지 아십니까? 혀는 단순히 맛을 느끼는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하게 움직이는 8개의 근육이 뭉쳐진 아주 영리한 근육 덩어리입니다. 혀를 움직이면 뇌간이라는 뇌의 중심부에서 나오는 특별한 신경이 자극됩니다. 이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 뇌세포를 쑥쑥 자라게 만드는 비료 같은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비료의 이름은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지요. 그냥 뇌세포를 키우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뇌의 입구를 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리모컨을 만질 차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목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거북이목 회전 운동입니다. 우리 목뼈 양옆으로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추골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혈액은 뇌의 뒤쪽,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 소뇌와 생명을 유지하는 뇌간으로 산소를 실어 나르는 아주 소중한 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목 주변 근육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이 통로를 꾹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고 머리가 늘 멍해지면서 자꾸 깜빡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를 따라 아주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핵심은 거북이처럼 아주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빠르게 돌리지 마세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아주 천천히 돌렸다가 제자리로 오시고요. 다시 왼쪽으로 아주 천천히 돌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딱 5초면 끝나는 이 동작이 뇌에는 생명수 같은 혈액을 공급해 줍니다. 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좁아졌던 통로가 다시 활짝 열립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뇌 속으로 콸콸 공급되는 것이죠. 최성길 어르신은 평소 스마트폰을 보느라 목이 늘 뻐근하셨는데 이 동작을 배우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 맞습니다. 목을 풀어주는 것은 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의사로서 정말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혈압이 아주 높거나 평소 목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돌리지 마시고 아주 살짝만 까닥 움직여 주셔도 충분합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부드럽게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귀와 목을 먼저 자극하는 이유는 뇌로 가는 입구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입구가 막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고 공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길을 터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뇌의 입구를 열었으니 다음 파트에서는 뇌세포에 직접 비료를 뿌리고 뇌의 지도를 넓히는 더 강력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혀와 발가락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청춘의 기억력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곁에서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어르신들, 혀가 왜 뇌 건강의 핵심인지 아십니까? 혀는 단순히 맛을 느끼는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하게 움직이는 8개의 근육이 뭉쳐진 아주 영리한 근육 덩어리입니다. 혀를 움직이면 뇌간이라는 뇌의 중심부에서 나오는 특별한 신경이 자극됩니다. 이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 뇌세포를 쑥쑥 자라게 만드는 비료 같은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비료의 이름은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지요. 그냥 뇌세포를 키우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약이 많아지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단단해지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혀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성길 어르신도 처음에는 혀를 돌리는 게 좀 쑥스럽다고 하셨지만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더니 어느 날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 원장님, 제가 요즘 말이 어눌해서 자식들 앞에서 기가 죽었었는데
이제는 발음이 또박또박해져서 대화하는 게 참 즐겁습니다. 라고요. 맞습니다. 혀 운동은 뇌를 깨울 뿐만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말하기와 음식 삼키는 능력까지 지켜줍니다. 다시 최대한 바깥쪽으로 쫙 펴주는 동작을 30초간 반복하시면 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을 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하필 멀리 있는 발가락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몸의 각 부위를 담당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뇌지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가락이 뇌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손만큼이나 아주 넓습니다. 발가락을 세밀하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뇌의 아주 넓은 지역에 전구를 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발가락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멀리 있는 발가락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몸의 각 부위를 담당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뇌지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가락이 뇌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손만큼이나 아주 넓습니다. 발가락을 세밀하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뇌의 아주 넓은 지역에 전구를 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발가락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비틀거리고 넘어질까봐 걱정되시지요. 그건 발가락 근육이 약해지면서 뇌로 보내는 신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발가락을 오므리고 펴는 이 단순한 동작이 손해를 자극해서 여러분을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6주 정도만 이 운동을 해도 균형 감각이 몰라보게 좋아진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최성길 어르신은 산책을 나갈 때마다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이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바닥이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겁이 났는데 이제는 발바닥이 땅을 움켜쥐는 힘이 생겨서 걷는 게 아주 든든하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발가락이 튼튼해지면 뇌가 튼튼해지고 뇌가 튼튼해지면 어르신들의 걸음걸이가 당당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귀와 목, 그리고 혀와 발가락이라는 4가지 뇌 리모컨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 동작들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의 입구부터 중심부, 그리고 가장 넓은 운동 구역까지 한꺼번에 불이 들어오는 뇌 전체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기억력 하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과 수면, 그리고 몸의 움직임까지 전부 건강하게 만드는 통합 처방전입니다. 이 보약이 많아지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단단해지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혀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의 뇌를 촬영해 보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성길 어르신도 처음에는 혀를 돌리는 게 좀 쑥스럽다고 하셨지만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더니 어느 날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 원장님, 제가 요즘 말이 어눌해서 자식들 앞에서 기가 죽었었는데 이제는 발음이 또박또박해져서 대화하는 게 참 즐겁습니다. 라고요? 맞습니다. 혀 운동은 뇌를 깨울 뿐만 아니라 노년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말하기와 음식 삼키는 능력까지 지켜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동작입니다. 뇌의 지도를 넓히고 균형을 잡아주는 발가락 움켜쥐기 운동입니다. 지금 당장 신발을 벗으시거나 양말 속 발가락을 움직여 보십시오. 양발 발가락을 최대한 안쪽으로 꽉 오므렸다가 이제 여러분은 귀와 목, 그리고 혀와 발가락이라는 4가지 뇌 리모컨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 동작들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의 입구부터 중심부, 그리고 가장 넓은 운동 구역까지 한꺼번에 불이 들어오는 뇌 전체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기억력 하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과 수면, 그리고 몸의 움직임까지 전부 건강하게 만드는 통합 처방전입니다. 자, 이제 뇌의 전원을 켜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최성길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해서 3개월 만에 청춘뇌를 되찾은 비법 시간표를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는 일과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침대 위에서 하는 루틴입니다.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이불 속에서 발가락 움켜쥐기 30초를 먼저 하십시오.
밤새 잠들어 있던 뇌의 운동 영역에 전원을 가장 먼저 켜는 겁니다. 그 다음 화장실에 가셔서 세수를 하신 뒤에 거울을 보며 혀 밀고 돌리기 15초를 하세요. 거울 속 내 모습과 눈을 맞추며 혀를 돌리면 뇌가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갑작스러운 요실금 증상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변을 참기가 너무 힘들고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생기나요? 어르신들은 창피한 마음에 자식들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요실금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건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에 물이 차는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합니다. 창피해 하실 일이 전혀 아닙니다. 뇌가 나 지금 아파요 하고 보내는 신호이니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실천하시면 분명 뇌가 젊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모시는 아들로서 꼭 드리고 싶은 조금은 무거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 즉 레드 플래그라고 불리는 위험 신호를 어르신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그저 운동만 하시면 소중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뇌의 전원을 켜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최성길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해서 3개월 만에 청춘뇌를 되찾은 비법 시간표를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는 일과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은 잠들기 전입니다. 이때는 귀날개 펴기와 목 회전을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뇌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깊은 잠을 유도하고 밤새 뇌 속의 독소가 잘 배출되게 돕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최성길 어르신은 이 시간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딱 100일 동안 지키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까먹어서 알람까지 맞추셨다는데 이제는 양치질하는 것처럼 몸에 배어서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덕분에 며느님 생일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파트 동호수도 헷갈리지 않는다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를 전후로 하는 루틴입니다. 식사 전에는 목을 천천히 돌리는 거북이 목 회전 운동 5초를 하십시오. 뇌로 가는 혈관을 미리 열어서 영양분이 잘 공급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귀날개 펴기 10초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후에 머리가 멍해지는 식곤증도 훨씬 덜해집니다. 어르신들, 제가 드린 이 시간표는 단순한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랫동안 웃으며 대화하기 위한 아들의 진심 어린 부탁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약속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는 반드시 그 정성에 보답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발가락, 혀, 귀, 목 순서로 딱 1분이면 됩니다. 드라마 한 편 보면서 광고 나올 때마다 하시면 하루 권장량을 아주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지막은 잠들기 전입니다. 이때는 귀날개 펴기와 목 회전을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뇌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깊은 잠을 유도하고 밤새 뇌 속의 독소가 잘 배출되게 돕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최성길 어르신은 이 시간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딱 100일 동안 지키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까먹어서 알람까지 맞추셨다는데 이제는 양치질하는 것처럼 몸에 배어서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덕분에 며느님 생일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파트 동호수도 헷갈리지 않는다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어르신들, 제가 드린 이 시간표는 단순한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랫동안 웃으며 대화하기 위한 아들의 진심 어린 부탁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약속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는 반드시 그 정성에 보답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실천하시면 분명 뇌가 젊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모시는 아들로서 꼭 드리고 싶은 조금은 무거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 즉 레드 플래그라고 불리는 위험 신호를 어르신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그저 운동만 하시면 소중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은 어르신들의 걸음걸이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껴지시는데 동시에 발이 바닥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보폭이 아주 좁아지고 마치 발바닥에 자석이 붙은 것처럼 땅에서 발을 떼기가 힘들어서 질질 끌며 걷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과도하게 차오르는 정상압 수두증이라는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치매와 증상이 아주 비슷하지만 제때 발견해서 치료하면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다면 운동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당장 저 같은 의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실 때입니다. 광고 시간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동작을 세트로 한 번씩만 하세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갑작스러운 요실금 증상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변을 참기가 너무 힘들고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생기나요? 어르신들은 창피한 마음에 자식들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요실금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건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에 물이 차는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합니다. 창피해 하실 일이 전혀 아닙니다. 뇌가 나 지금 아파요 하고 보내는 신호이니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건 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당장 큰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1분 1초가 어르신들의 여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젊어지고 건강해지려는 노력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하며 사셨으니 이제는 하루 1분만이라도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써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넘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제가 오늘 이 운동들을 알려드린 이유는 평소에 뇌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이런 무서운 병을 미리 막아보자는 뜻입니다. 운동은 가장 훌륭한 예방법이자 관리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병이 시작된 위험 신호 앞에서는 운동이 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저 같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운 입은 아들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도 활기차게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동작 중에 어떤 게 가장 시원하셨나요? 어르신들, 제가 오늘 이 운동들을 알려드린 이유는 평소에 뇌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이런 무서운 병을 미리 막아보자는 뜻입니다. 운동은 가장 훌륭한 예방법이자 관리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병이 시작된 위험 신호 앞에서는 운동이 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저 같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입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아주 솔직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귀와 목, 혀와 발가락을 정성껏 보살펴주면 기억력이라는 큰 선물로 보답합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신호를 보낼 때는 어르신들이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이런 신호를 미리 알고 오셔서 큰 병을 막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르신들,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가 옆에서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위험 신호가 느껴질 땐 주저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주세요.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고
의학으로 생명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어르신들의 80대, 90대 인생은 그 누구보다 활기차고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위험 신호들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그 공유 한 번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맑은 정신과 당당한 걸음걸이를 위해 저 박지훈 원장은 내일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어르신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귀와 목을 자극해서 뇌의 입구를 여는 것. 둘째, 혀를 돌려 뇌세포에 보약을 주는 것. 셋째, 발가락을 움직여 뇌의 지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강력한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아주 솔직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귀와 목, 혀와 발가락을 정성껏 보살펴주면 기억력이라는 큰 선물로 보답합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신호를 보낼 때는 어르신들이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이런 신호를 미리 알고 오셔서 큰 병을 막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르신들,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가 옆에서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위험 신호가 느껴질 땐 주저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주세요. 3번째는 정말 무서운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이 외계어처럼 들린다면, 혹은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가 몇 분 뒤에 금방 괜찮아진다면 어르신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에이, 잠깐 피곤해서 그렇겠지. 혈액순환이 좀 안 됐나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9분입니다. 하지만 이건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얼굴 한쪽이 마비되어 입꼬리가 처지거나 시야가 갑자기 흐릿해진다면 어르신들의 맑은 정신과 당당한 걸음걸이를 위해 저 박지훈 원장은 내일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어르신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귀와 목을 자극해서 뇌의 입구를 여는 것. 둘째, 혀를 돌려 뇌세포에 보약을 주는 것. 셋째, 발가락을 움직여 뇌의 지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강력한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 젊어지고 건강해지려는 노력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하며 사셨으니 이제는 하루 1분만이라도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써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넘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혹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숫자 2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며 아들의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는 마음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큰 보약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운 입은 아들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도 활기차게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